자,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가 2차 성장 급등기요. 1차는 어디라고 했어요? 영아기였죠. 1차는 영아기였던 것처럼 2차는 이 청소년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춘기를 의미하는 것이 이 청소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춘기예요. 심리적 이유기.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자, 질풍노도의 시기, 2차 반항기, 주변인 이런 역할로 들리는 것이 이 청소년기입니다. 도단기라고 하면 아동기였죠. 이런 것들처럼 이 발달 단계에 다시 불리는 그런 나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서 미래 사건에 대해서 가설, 연역 사고가 발달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무언가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되는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움직이게 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인적 우화, 그다음에 상상적 청중이 나타나는 시기가 청소년기인데 이 개인적 우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가 이런 거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 우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만 우러러보고 나만 쳐다보는 거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상상적 청중이죠. 그래서 나는 독특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 우화이고요. 다른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주고 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개인적 우화로 인해 대한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상적 청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저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은 A라는 연예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뭐 이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동일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동일시를 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청소년기에 빠지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아정체감이 있어요. 자, 자아정체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시기에 이제 에릭슨이 얘기했던 자아정체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아정체감 얘기했고 이 자아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역할이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이게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성인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기, 아동의 청소년기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꿈이 무엇이고 내 삶이 무엇이고 내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의사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을 성취라고 합니다. 자아정체감 성취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모두 다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저러지 이러면서 모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정치관 성취는 쉽게 되면 청소년기에 고민들이 끝나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으며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이 자아정체감 성취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유해가 있어요. 유해. 자, 성취를 이게 청소년기에 이제 자아정체감을 성취를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성취를 하기 전에 이제 유해 단계가 있어요. 유해 단계가 있는데 이 유해 단계는 성취라든지 또는 혼란에 이제 빠져드는 상황에 갈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이 정체감 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혼란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자아정체감을 찾든지 아니면 못 찾든지 하는 거예요. 자아정체감을 찾든지 못 찾든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내가 왜 이겨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성취로 갈 수도 있고요. 유해로도 갈 수 있는 혼란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이 유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실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 내가 고민을 해서 그 자아정 체험을 찾아야 되는데 야, 내가 왜 그거를 그 힘들게 그 고민을 하냐? 그게 아니라 그대로 자, 부모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야 너는 커서 의사해야 돼. 야 너는 커서 뭐 해야 돼. 너는 커서 뭐 해야 돼.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나는 자아정체감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내 가치관 이런 걸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마마보이처럼 엄마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유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시기가 이 혼란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자아정체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면은 자율적인 의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유예는 뭐예요? 성취라 혼란 중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유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후나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뭐 하는 거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 정체감, 혼란이 있겠죠.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내가 이거 하려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도 없고 기존의 가치관에 왜 부모 사회가 이거 해야 되는 걸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혼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의 생식기,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대 자아정체감 혼란, 피아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 자녀 양육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옳은 거예요. 이거 언제요? 성인기죠. 청년기. 직업과 배우자 선택은 청년기. 뭐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은 이제 중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청년기 시기에 나타나 성인 초기 또는 성년기 시기다. 자, 에릭슨은 이 시기에 친밀감 대 고립감으로 표현했다. 아니죠. 이 자아정체감 및 자아정체감 혼란이었죠. 친밀감 대 고립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체벌적 훈육법은 내적 통제를 길러준다. 자, 청소년기 애들 때리면 도망가겠죠.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체벌적 훈육법은 뭐 유아기 시기나 가능하겠죠. 자,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괴리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아정체감이잖아요. 자아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또래 집단의 놀이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과 예절을 배운다. 언제요? 아동기 시기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와 현실적 자, 이상적 자의 괴리를 위해서 자아정체감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 청소년기죠. 2번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아 개념이 발달되고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증가한다. 자기 개념이 발달한대요. 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 효능감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이제 학자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반두라라는 학자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루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시기는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아동기에 발달하게 돼요. 자,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다. 그렇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가설을 설정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들 아니면 뭐 연역적, 뭐 귀납적 이런 방법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다.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인과관계에 추론할 수 있는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귀납법 사고도 가능한 거예요. 연역적 사고 가능하다. 연역적 사고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요?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에 행한다. 그렇죠. 감전구형 이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아정체감 사고로 상상적 청중 현상과 개인적 우화 현상을 보인다. 그렇죠. 청소년기에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는 아동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체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2의 성장 급등기로 보인다. 그렇죠. 1은 영아기라고 그랬어요. 영아기가 1차입니다. 자, 2번 어린아이도 성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변인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왜 청소년이냐면 몸은 청년이에요. 몸은 청년인데 생각하는 건 아직 어리다고 해서 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란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에요. 가운데 껴있죠. 그래서 주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3번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가 반영된 예이다. 자, 청소년기에 뭐요?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배려한다는 사고래요. 아니죠. 우리 상상적 청중, 그다음에 상상적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 뭐요? 나만 봐.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나는 독특하고 특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배려하고 무언가 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상상적 청중이 이제 다른 나라 독특히 다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돼요.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경향이 상상적 청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감정, 사고 이런 게 너무 독특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 이 내용이다. 그래서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네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전 중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감전, 구형, 형식적 조작기죠. 자, 정서 변화의 급격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그렇죠. 청소년의 다른 이름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습니다.